북적북적 북클럽 나에게 낭독. 여러분 낭독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책 읽던 기억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자신의 소리를 꺼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입술을 떼면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타인과 공감하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즐거움 낭독. 오늘 북적북적에서 낭독의 힘 발견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그라시아 쌉창단이 부르는 가곡입니다. 별.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성우 서혜정 씨와 송정희 씨가 쓴 나에게 낭독. 이 책을 오늘 읽을 건데요. 시작부터 좀 특별했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할 북클럽은요. 열정 마인드 팀 이미선 씨 그리고 송정희 씨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성우 송정희 씨 오시니까 막 떨리는데요. 어떡하죠? 저도요. 떨지 마세요. 네, 근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네네.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KBS 성우 송정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낭독은 사실은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랑 제가 같이 썼는데 네네. 오늘 서혜정 선배님은 안 오시고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서혜정 선배님이 저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혜정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서혜정 선배님 팬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송정희님 팬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무엇보다 이렇게 직접 책의 저자도 만나고요. 네네. 이렇게 낭독도 오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 나에게 낭독. 낭독은요, 묵독과 다르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렇게 네. 세 번의 감동을 느끼는 거라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네. 여전히 묵독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낭독을 알게 됐거든요. 네. 책에서 찾아보니까 지성과 감성을 깨우고 몸의 감각도 깨우고 집중력도 강해지고 뭐 언어 감각도 좋아지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에는 참 좋은 것만 많이 써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책을 쓰신 송정희 씨 직접 나와 주셔서 네, 정말 네. 오늘 영광이고 네. 또 이게 나오셨으니까 이제 작가 소개도 본인이 하시고 내용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막 너무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랑 같이 합류하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우가 됐고 네. 한 10년 정도 성우로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안 보이셔서 그렇죠. 너무 예쁘세요. 너무 젊으시고 네, 그죠?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됩니다. 네네. 보이는 라디오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근데 오늘 와서 지금 MC하고 계시는 신문자 선생님 제가 딱 뵀잖아요. 네. 오늘 처음 뵀어요. 네.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어머 어떡해요. 어. 감사합니다. 정말 지성과 감성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고맙습니다. 느끼네요. 제대로 보셨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미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면이 아니에요. 네네. 네, 이미선 선생님은 이제 음. 오늘 낭독이 예, 주제인데 이미선 네네. 선생님과의 인연은 낭독으로 만난 인연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 낭독이 책에 음. 보면은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네.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낭독이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정말 이미선 선생님과의 인연은 낭독으로 만난 인연이죠. 낭독이 우리 인연을 그럼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다리 역할을 했네요. 네네네. 정말. 그래서 제가 한 연극 연기를 저는 이제 전공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우 공채 시험을 받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네네. 공채 활동을 하고 이제 성우 활동을 했죠. 네. 네, 3년 정도 이제 공채 생활 하다가 음.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사실은 네네 활동을 접고 저 강원도 횡성에 살아요. 아, 지금요? 네, 산속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벌어놨던 돈도 다 떨어지고 거기서 그냥 진짜 놀았거든요. 신랑이랑.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진짜 쌀이 떨어졌어요. 저 쌀만 있으면 사는 여잔데 정말 어느 순간 놀다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와.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들리죠? 아 이런 건 로망이에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다시. 그런데 제가 사실은 딱 성우를 접고 갈 때 네네. 다시는 성우를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과 인연도 다 끊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진짜 나와서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네네. 좀 약간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멋있게 싹 뒤돌아선 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랬는데 돌아왔구나. 네. 어떡해요. 근데 얼마나 어색함. 돌아오는 것이 제가 그랬겠어요. 네. 그때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 저에게 정희야 너 나랑 내가 이제 낭독 강의를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야 워낙에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네네. 하시고 네네. 너무너무 진짜 멋진 분이세요. 멀더 어디예요? 한번 기억나요? 해보세요. 멀더 어디예요? 아우스컬리. 그런데 이제 서혜정 선배님이 제 사정도 사실은 제 속사정도 알고 계셨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속사정을 알아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희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잖니. 혼자 낭독 강의를 다니는데 이제 힘에 부친다. 야, 보조 강사가 필요해. 멋집니다. 너 진짜. 내가 조금 이렇게 돈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강의료 책정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선배님의. 감동이에요. 예. 네. 근데 진짜 저 불편하지 않게 다 배려해 주시면서 그래서 선배님이랑 같이 한 1년여간 아. 낭독 강의를 다닌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낭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이미선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네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낭독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해가는 모습들 그런 것을 담고 싶어서 시작한 책이에요. 아, 네네. 멋지네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책이 좀 달리 보이네요. 그러네요. 아, 계속 네네. 듣고 싶네요. 삶이 묻어나는 네.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네네. 그 부분도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네. 아주 진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그냥 낭독 그러면 독서 발달에 좋고 뇌 발달에 좋고 교육적인 면에서 좋고 이래서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낭독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네. 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요 북적북적에서 발채운 낭독이 좀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책 읽으면서 부담만 많았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네. 네, 낭독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님들이 그래서 낭독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아이들 교육 차원 네네.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가,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네네. 부모가 먼저 온전해지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가르치려고 오셨는데, 우선은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낭독 강의를 들으시면서 깨닫고,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아이한테 너무 독서를 강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독서에 흥미를 갖고 네. 내가 독서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낭독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자기의 깊은 것까지 바라보고 이런 단계까지 갔을 때 정말 내가 아이에게 온전한 걸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라는 것까지 깨닫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게 네, 되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그런 상태로 낭독을 했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낭독을 할 때 스스로가 즐거운 엄마를 보기 때문에 엄마가 우선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보면 우선은 근데 신문자 선생님이나 이미선 선생님 같은 요 세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저희 엄마 세대는 사실은 아직까지 남편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도 김치 바리바리 담아주시고 싸서. 바리바리 싸서 네네. 그렇죠. 좀 그런 선생님 편이죠. 어머님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 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여전히 김치 담가 주시죠. 네, 맞아요. 음. 그런데 이게 자신이 낭독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 낭독이라는 게 저렇구나. 아이가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경우에는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가 강요하는 에너지를 받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숙제를 주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그렇죠. 주셨네요. 네. 이 낭독 꼭 배워야겠는데요. 네네. 네, 이미선 씨도 네. 지금 네네. 선생님 강연을 듣고 송정희 네. 선생님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굉장히 네. 네, 할 얘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특히 누구나 남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랬군요. 실제로 살면서 자기 자신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게 소중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 자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낭독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네, 저를 봐도. 네. 네네네. 엄마들이 네. 마이크만 딱 갖다 대면 네. 벌써 딱 굳어버려요. 아유, 저희도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가요? 정말. 예. 네.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주지요. 네. 성우들도 이 스튜디오라는 것이 굉장히 성우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신성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정말 조심하고 그러고 녹음이 있기 전날에는 네네. 정말 조심해서 살죠. 그 정도로 네. 긴장 많이 하시는구나. 네네, 중요한 녹음이 있기 전날에는 굉장히 긴장 많이 하죠. 네네. 마이크가 성우들에게도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네. 이런 낭독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지 네. 지금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낭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목소리 좋은 사람 네. 아니면 성우, 재능 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누구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즐거워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힐링도 되고 또 내 마음이 좀 조율도 되고 정리도 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또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은 거구나. 묵독보다 네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주는 게 많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 책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책 속에 보면은 네네. 자기만의 이제 개성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람마다 자기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용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네, 굉장히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낭독에 대한 우리 생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았구나. 그렇죠. 네, 잘해야 되는 걸로. 네네. 아까 이제 신문자 선생님께서 오프닝 멘트에 이게 여행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정말 낭독은 그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는 저는 여정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누구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사실은 지금의 나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텍스트가 정말로 이 컨텐츠가 네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말 순전히 나에게 공감되고 이해해서 나에게 체화가 된다면 네. 그것은 이제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활자가 아,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말 양식이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양식이 되면 내 마음의 안의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아. 이 소리가 내면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패션도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죠.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근데 표면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의 상태도 소리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왜냐면 불안하고 힘들 때 어때요? 우리 목소리 떨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몸의 컨디션과 굉장히 소리가 많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소리이기 때문에 내 내면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소리의 질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저는 강의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 네. 그런 데이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네. 저희 뭐 꼭 찾아가서 강연도 듣고 싶네요. 네. 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네요. 네. 낭독이. 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네. 아, 그러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네네네. 책 내용이 다 읽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구절구절 저는 너무 밑줄 많이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나를 위한 낭독 54쪽 네네. 발췌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생긴 상처나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와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를 내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휴식이 낭독이었으면 한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히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글을 열어 글을 읽으며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면 된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 코너 맞습니다. 네, 저하고 이미선 씨하고 같이 낭독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미선 씨가 읽은 건 제가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읽은 거는 무슨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지금 송정희 선생님 앞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막 떤 것 같은데요. 긴장돼요. 네, 네. 우리 낭독했습니다.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묘하네요, 기분이. 이미선 선생님은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네네. 처음 낭독 강의에서 뵀었거든요. 네. 한 4주 정도 뵙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 4월쯤에 다른 낭독 강의에 이렇게 우연히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뵙는데, 그날 제가 보고,
이분에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예, 그때 이분이 고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지금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가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유 성장하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랬군요. 오늘 또 이렇게 뵙는 거예요. 근데 네네. 오늘 제가 이 낭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요 활자를 보고 우선 이제 활자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활자가 눈으로 보고 눈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음의 창. 마음의 창이라고 네네. 해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 눈을 통해서. 눈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에 이 활자를 마음에 담는 것이고 네. 내 마음에 담긴 다음에 내 마음에서 다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텍스트를 다 이해하고 네. 낭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뭐 작가의 생각과 마음처럼 다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작가가 아닌데. 그렇죠.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근기나 아니면 지식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네네. 그 공감하고 이해해야 결국엔 소통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낭독이 결국에는 정말 이 텍스트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네. 그것이 정말 체화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음. 읽는 것이 아니죠. 낭독이라는 네. 것이. 근데 지금 이미선 선생님 낭독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눈물이 이렇게 찡했어요. 진짜 왜 그랬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뚜걱뚜걱한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저렇게 느리게 읽지. 하지만 낭독이라는 것이 내가 미리 눈으로 보면서도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텍스트 문장 하나를 갈 때마다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속도가 더디갈 늦어져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 텍스트에서 네네.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이 문장이 어려운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이럴 때는 사실 속도가 더디갈 수도 그럼 있거든요.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네네. 그 낭독을 할 때 이해하지 않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입부터 먼저 말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한테 정말 진실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하나도 얘기를 못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결국에 말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먼저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먼저 행위를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연습 필요해요. 연습이. 결국에는 이것은 생각을 잘 정리된 사람이, 생각이 잘 정리되고, 내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말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고,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몇 번 정도를 읽어봐야 이 낭독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초독을 할 때는 네네. 낭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독을. 정말로 예를 들면 88쪽 한번 다시 같이 네네. 볼까요? 네. 이미선 선생님이 첫 문장을 한번 해주실래요?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네네. 사실은 낭독의 완전 최고 지점까지 가신 건 아니에요. 중간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냐면 정확하게 이 문장이 지금 이미선 선생님 어떠세요? 이 문장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냥 제 이야기.
자기 느껴져요. 이야기처럼 자기 이야기처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송정이가 네, 송정희 선생님 글이에요. 쓴 이거는. 거거든요.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낭독을 할 때는 낭독은 낭독자가 주인공이에요. 아, 낭독자가 주인공이 네. 돼서. 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낭독자의 마음을 통해서 한 번 정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네네. 그렇다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하려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이미선 선생님이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내 얘기처럼 들려요. 이미선 자기 이야기처럼 이미선 한다. 선생님도 나 역시 나를 위한 어떤 시간,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가졌다. 것이거든요. 이미 선생님 가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장을 또 이해해서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낭독 강연 2번 들은 게 아주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몇 번, 한 번, 네네. 2번, 3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도가 중요해요. 밀도가. 어떤 문장에서 내가 사색하고 사유해서 그 문장이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입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읽고 말하고 아우, 눈으로 아주 보고 생각하고 중요한 말하고. 부분 이야기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독서도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독서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그냥 이렇게 혼자 읽는 거니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밑줄 그으면서 맞아, 다시 맞아. 읽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낭독은 상대방이 듣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읽어줘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맞아, 있어요. 훅 읽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낭독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독서의 네네. 질을 높이는 것이 이제 묵독을 할 때는 네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문장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물음표가 이제 같이 묵독을 할 때는 그 물음표가 예를 들면 되묻는 물음표였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묵독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물음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걸로. 그런 것과 낭독을 하면서는 그 물음표에 정말 뜻을 알게 돼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돼서 짚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작가의 생각이 이것이 어떤 물음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당연히 작가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독서의 질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완전히 네, 네, 자기의 질문이 돼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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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많이 다르네요. 네. 깊이 있는 낭독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이 낭독을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네, 다음 페이지는요. 59쪽인데요. 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선생님. 그래요? 솔직한 거 좋아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 네, 왜 그러냐면 뭉클했어요. 사실은. 어떤 게 뭉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선생님이 그냥 저는 목소리도 좋고 이래서 성우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걸 네네. 또 굉장히 솔직히 오늘 만나뵈니까 정말 진솔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읽는 것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네. 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되어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그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그때 저는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떡하죠? 저 네. 마음이 찡해요, 지금. 그래요? 이 선배 너무 좋은 선배를 네. 만나서 제가 그 선배님 마음도 느껴지고. 네네네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낭독이 네. 힘이 있네요. 네. 네. 빠져드네요. 정말 네. 저는 굉장히 사춘기 시절이 어두웠었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많이 길었었어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대학에 가서 연극 연기를 전공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아직 지금은 대극장에서 다 요즘에는 이제 육성 발성 안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근데 제가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아. 막 대극장에서도 저 끝까지 들리게.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래서 으아! 이렇게 정말 아. 정말 이게 목이요 갈대로 간 것 같아요. 그때 네. 열정이 있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성우 공채 합격되고 나서 네. 바로 들어갔는데 네네. 정말 우리 동기 언니들의 목소리는 진짜 낭창 아.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네. 성우실에 가면 안녕하세요 선배님 막 이렇게 소리가 진짜 꾀꼬리 소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 네. 소리는 정말 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뚜걱뚜걱도 하고 정말 소리도 허스키하고 그리고 받침도 왜 이렇게 안 돼요 발음이 네.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우 훈련을 음. 적극적으로 받고 들어온 들어간 그 경우가 아니기 아니구나. 때문에 네. 예. 네.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투박하고 아. 그랬던 거예요. 열정만 있었죠. 네. 근데 진짜 열정이 느껴지고 신선한데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신선함에 대해서 이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돼요. 아. 그때는 그냥 그래. 그래 개성 중요해. 이렇게만 깨달았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음. 이게 정말로 이 우리 후배들이 하는 연기, 음. 젊은 후배들이 하는 연기의 그 신선함. 네네.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예, 요즘에 그리고 왜 아이돌 가수들 네네. 예, 연기 훈련 받고 요즘에 드라마 나오면 너무 연기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화술도 노래도 잘하고. 너무 그렇죠. 좋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이 시대 갖고 있는 그들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선배님 말이 맞았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저에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정도 근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제 감성. 네네. 그래서 연기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목소리로만 이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으로 네. 정말 이 목소리에 이 소리에 이런 힘이 대단하구나. 왜냐면 네. 마음을 찡 울렸잖아요. 네네. 지금 네. 이렇게 하는 낭독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왜 사실은 낭독할 기회가 여기저기서 있어요. 사실은 그쵸.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까 이제 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낭독도 있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뭐 실버 대학이나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낭독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알고 미선 씨 벌써 2번이나 나 몰래 가서 듣고 왔는데 미선 씨도 나만의 목소리 찾으시겠다고 네, 찾아간 맞아요. 거죠. 네. 뭐 배웠는지 실토하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똑같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네네.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분 아시겠지만 제 네. 목소리가 좀 둔탁하고 허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 목소리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네네.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선생님 벌써 만났었고 그리고 낭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정적일 필요까지는 없겠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송정희 선생님 피드백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음.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 이 생각했다는 부분에서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네. 왠지 이제 제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맞은 것처럼 네.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송정희 선생님께서 이미선 씨한테 그 피드백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 조금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선생님이 한번 네, 얘기 네.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는 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선생님 제 목소리를 평가했을 때 네. 소리가 좀 눌려 있다 하더라고요. 아, 눌려 있다. 네, 눌려 있다고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소리 저한테 확 와서 꽂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내가 눌려 있구나 소리가 네. 왜 눌려 있지?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눌려 있는 이유를 찾아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희 남편이 좀 저보다 강하잖아요. 무서운 편인가 봐요. 어떡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진짜. 결혼해서는 네. 처음에는 한참 동안 무서웠는데 네. 그렇게 좀 눌려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눌려서 나는구나. 네. 이제 그 부분을 발견했죠, 제가. 네,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은인이시네요. 네, 네. 선생님 진짜 더 놀란 건 제 마음의 세계를 꿰뚫어 본 것처럼 눌려 있다 꺼내라 하는데 너무 감동 먹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미선님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지셨군요. 난독이. 아니 몰랐습니다. 근데 네. 정말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요. 네네. 저는 그냥 던진 얘기일 수 있는데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학생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때 딱 만났을 때 그 소리가 많이 눌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미선 선생님 눈가에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셨어요. 기억하시는구나. 그럼요. 기억하죠. 그랬군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몇 개월 후에 만났을 때 네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눌려 있었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풀어져야 하는지. 그랬는데 그 부분을 딱 인지하고 나면요. 네네. 정말 문제를 딱 인지하고 나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질적으로 내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모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무의식에 있는 그렇죠. 그 안의 것을 봤기 때문에 이 표면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이 정확히 발견한 응. 거죠. 네. 소리가 눌린다라면 네. 우선은 눌리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나올 수 없고요. 네.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소리가 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구나. 눌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눌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발음과 발성, 호흡은 정말 전 테크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로 그것은 어느 정도 지점에 갔을 때 찝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우선은 일반인들을 제가 만나면서 네. 느꼈던 것은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드리니 발음과 발성, 호흡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네요.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났던 엄마, 그 낭독 강의 중에 만났던 엄마가 계시는데 네네. 너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희생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자기 것을 누르면서 사신 거예요. 네네. 소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해보면서 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늘 언제나 가족에게 양보했었고 눈치 보고. 그리고 또 친구에게 양보했었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무언가를 양보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이 낭독을 하시면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자기 네. 소리를 통해서. 그러시더니 이분이 이제는 자기가 지금 현재 먹고 싶은 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에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은 일어났죠. 네. 너무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 또한 그런 이슈들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엄마들 만나면서 엄마들이 가장 가족에게 많이 희생하는 그렇죠. 역할이 그 존재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야기함으로써 풀어지고 음. 그러면서 인지하면서 찾게 되면서 네네.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것, 음.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을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존심 네, 상하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럼. 얘기를 해도 맞아요. 그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자기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텍스트를 골라오라고 하세요. 아, 네. 골라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바로 투사가 돼서 음. 울기도 하시고 막 네네. 그냥 너무 감정 표현.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우선 감정 표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와 맞닥뜨려져 있는 그 텍스트를 가져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쉽게 동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 훈련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감정도 해소가 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예, 예. 결국 그 낭독이라는 것이요. 네. 자기 발견이 먼저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 맞아. 내면을 먼저 알아야 그다음에 소리도 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낭독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요. 낭독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조차도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본질적인 것을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발음 배우고 이게 아니네요. 네.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면을 발견하고 나야 그 다음에 소리도 낼 수 있구나.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북적북적 북클럽 나에게 낭독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열정마인드팀 이미선 씨 그리고 우리 성우 송정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오늘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2부 코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또 실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솔의 매일의 고백. 걸어왔던 내 걸음걸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낭독. 이거 읽고 나니까요. 사실은 책 읽는 것보다 오늘 선생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네. 찡하게 했어요. 맞아요. 네. 책이 굉장히 단순하죠. 네. 책만 내용이. 읽었을 때도 좋았다 네네네네. 했는데 네. 지금 실제로 들어보니까 네. 네. 와, 이거는 강의를 또 한 서너 번 더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낭독이 나만을 위해서 사실 이게 제목이 나를 위한 낭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낭독해야겠구나 하고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야, 이 아까 이제 선생님 읽으실 때 우리가 감동받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읽어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맞아요. 엄마들하고도 활동하고 네. 있고 네. 또 우리 실버 어르신들 눈이 안 좋아서 책을 못 읽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내면을 알고 또 우리 본질을 알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고 우리도 행복하지만 남도 같이 행복하고 네. 이렇게 낭독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미선 씨도 책 읽고 너무 감동 많이 받았죠. 네, 먼저 느낀 점 듣고 그다음에 네. 선생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책 중에서도 이제 다음엔 너에게 낭독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너에게 낭독. 예. 저는 이렇게 선생님 또 읽고 듣고 하면서 목소리에 이제 따라서 다르게 목소리가 사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를 낭독하기에 적절한 목소리가 있고 또 인문학 낭독에 적절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에 다르게 사용되는 점을 제가 듣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제 목소리에 많이 이제 낙담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낭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네, 네. 지금 다문화 분들하고 낭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이렇게 방송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지금 사실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또 구체적으로 더 배워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책에 보니까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시는 거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수업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되게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얼마 좀,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끝났네요, 또. 그거 네, 듣고 이번 싶어요. 기수. 저희도 네네. 앞으로 배워야 되니까 네네. 지금 선생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우선은 그 이미선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 네네. 네, 그분들이랑 같이 낭독이라는 도구로 만난다는 것이 네. 저는 진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언어가 같지 않으면 사람이 서로 마음을 전하고 전달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낭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는 하나이지만 네. 마음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종이컵이 앞에 보여요. 네. 청취자분들에게는 종이컵이 보이지 않지만 청취자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컵을 봤을 때 네. 우리가 각기 드는 지금 종이컵이라는 이미지 딱 떠올렸을 때 청취자분들도 종이컵만 딱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종이컵에 커피가 들었나? 네. 차가 들었을까? 음. 아니면 그 책상에 놓였을까? 이런 궁금함이 드시는 분들. 네. 언어는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낭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마음에 있는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네. 이완이 되면서 서로의 마음에 공감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 분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그 자녀분들이 이제 만약에 네. 어떤 어두운 마음이 좀 생겨버리면 네네. 사실은 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렇죠. 사회 문제가 모르거든요. 될 수 있죠. 당연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낭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의 문화를 만들면 정말로 저희가 네. 정말 경계 없이 그들과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낭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낭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미선 선생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제 낭독 봉사자들과 이제 만난 거는 네네.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봉사 개념으로 저도 가게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세상 일 하는 거를 별로 힘들어해요. 아. 좀 약간 백수 스타일, 약간 한량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노는 거 이렇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산속에서. 그런데 조금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 제안이 왔을 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갔는데 진짜 확실히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네. 다들 마음이 좋으셨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다들 뭐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그렇죠. 그래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잘 심겨지는 그대로. 거예요. 그대로. 그랬군요. 그래서 이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기수들보다 이 낭독 봉사를 너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아. 네, 그 센터에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갔어요. 네, 연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세네 기수 중에서 네네. 좀 몇몇 분의 맞아. 마음이 있으신 분들 네. 모아서 지금 이제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좀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협찬을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낭독극을 오. 봉사자들이랑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만 모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송정희 선생님 한량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감동을 주시는 분이네요. 아니, 한량처럼 살아서 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뭐 그 시간이 필요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그 북적북적이요.
전국은 아니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독서 모임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독서 모임 엄마들도 사실은 모이면 제일 먼저 낭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발췌한 문장이나 좋은 문장들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나누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낭독도 있지만 본인들이 또 낭독을 좀 배워보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엄마들 2차 계획은 좀 내가 책도 읽고 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하면 나도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엄마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독서하는 엄마들한테도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저는요, 낭독 봉사, 그러니까 낭독 강의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주부들을 만났죠. 네네. 네.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다 능력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네네. 얘기해드리자면, 네. 낭독봉사자 엄마들, 네. 제가 얘기했었던 네네. 조금 전에 그분들 중에도 지금 그분 한 기수가 저랑 이제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모이신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 기수가 모여야 하는데 제가 그냥 네. 우선은 있어야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하면서 어떤 어머님이 네. 정말 어떤 책을 그 내면아이라는 책이었어요. 아. 네, 그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었고 정말 약간 전문서적의 느낌의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읽으시고 정말 우리랑 함께 나누고 싶다. 굉장히 아. 깊게 들어가셨더라고요. 독서를 네네. 깊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주도하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저도 그분한테 가이드를 받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아. 어떤 모임이 있고, 멋지네요. 예, 그리고 다들 역할이 있어요. 음. 그 역할들이 하나하나의 존재로서 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 능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나는 못해 라는 이 생각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역할들이 너무 많아요. 책이라는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많은 어떤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 맥락을 맞춰서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에서 네, 같이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 맥락이 정말 이 사람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정말 리더가 돼서 우리를 정말 이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랬을 때. 예. 네. 제가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낭독강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네네. 얘기하셨듯이 그냥 혼자 꾸준히 낭독을 하신 거예요. 아, 혼자서. 네, 그냥 낭독이 너무 좋아서. 근데 가서 뵙는데 낭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미. 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 책 읽어주시나 보다. 그 이제 아프신 분들에게 네네. 예, 책 정말 중요한 일 낭독을 하시네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가르치시고. 아,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들 자기의 능력을 깨워서 정말 좀 이렇게 자리를 네. 역할을 좀 이 가지시면 낭독을 좋을 통해서 것 같아요. 세상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송정희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 모임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거 읽으라고 시키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엄마도 있고 네네네네. 어떤 분은 읽으면서 자기 소리 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이 막 부분에 이제.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우선은 부담감을 내려놓는 왜 부담을 가질까요? 우선 원인을 다른 그렇죠. 사람이 들으니까 어, 또 그러고. 남을 신경 쓰고 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너무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뭐냐면 산발적으로 집중이 다 분산돼 있어. 아, 그럼 그러네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마음을 정리를 시켜주고 그거 부분들을 해제를 시켜주면 우선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금방 또 집중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우리 독서클럽에 오셔갖고 꼭 해제시켜 주실 거죠? 아, 네. 정말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낭독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어떡해요. 벌써. 전 너무 안타까운데 네. 어떡하죠. 네네. 네. 그래서 낭독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를 위한 낭독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너를 위한 그죠? 너를 위한 낭독. 맞아요. 네. 선생님 다음에는 너를 위한 낭독 책 내시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하신 이야기를 책으로 묶으면 모든 네. 사람이 감동을 입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전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요. 또 저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송정인 선생님 앞으로 활동 계획까지 소감과 더불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낭독으로 계속 네. 사람들 만날 거예요. 네. 네, 그게 계획이에요. 그렇구나. 저희 막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클럽 다 찾아와 주실 거죠? 네. 네, 이미선 씨도 오늘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이. 네, 남다르죠. 어쩔 수 없이 송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송정인 선생님 대해서 만날 때마다 놀래요. 이분이 좀 마인드가 남다르구나. 현대인이 아니다. 횡성에서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산속에서 오래 사시면 저렇게 마음이 네. 달라지나 봐요. 네, 마음에 감동을 항상 주셔서 너무 네. 좋고 네네. 또 우리 시간 낼 때마다 신선합니다. 자주 뵙고 싶다 그런 네. 마음이 들었으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낭독의 즐거움,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고 싶어요. 네. 네, 송정인 선생님 자주 와주실 거죠? 그럼요.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 네. 네, 다음에 약속.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 소개해드립니다.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목 들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것이 아직도 충격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그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와 도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읽고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평소에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가 생깁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이 되는데요. 오늘 낭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는 낭독. 오늘부터 책도 내 마음도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